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라파크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지기입니다. 와, 오늘은 이걸로 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사소하지만 쓸모있는 건강법이라는 책이에요. 요즘에 또 다시 알쓸신잡 3가 이제 또 나와서 이번엔 또 이제 저기 유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부터 막 다시 정주행을 하면서 쫓아보고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대중화된 언어들을 이제 쫓아가게 되는 어떤 책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 책도 올해 6월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말들의 조합이 갖고 오는 어떤 리듬감 그런 것들을 약간 따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2018년 6월 20일에 초판을 발행을 했네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쓸모있는 건강법?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펴봤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뭐 건강 뭐 이런 책들은 뭐 사실은 굉장히 다들 단순하잖아요. 뭐 좋은 음식 먹고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해. 이게 사실은 이제 한 줄 요약하면은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뭐 하면 좋겠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미셸 시메스라는 분은 일단 지은이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프랑스의 국민의사라고 불린대요. 프랑스 사람이 아니어서 국민의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국민의사로 불리는 미셸 시메스는 외과의 출신이래요.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인 베터라이즈의 공동 창업자시고 둘 다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라디오와 TV 방송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의학 정보의 대중화에 힘쓰는 그는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 한 이야기, 뭐 책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공저로 되어 있는데 파트리크 로뎀이라는 분이 같이 쓰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프랑스 언론인이라고 해요. 프랑스2 방송국의 기자로 활동했고 이후 베를린 특파원을 거쳐서 2004년부터 편집장으로 일하셨던 분이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스포츠와 건강에 관해 7권의 책을 발표를 하셨다고 해요. 이 두 분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책인가 봐요. 책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한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건강한 식생활, 뭘 먹을 거냐, 그리고 건강에 좋은 습관들, 그리고 건강한 운동법,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한 조언, 이렇게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강한 식생활 편에 보면, 뭐 잘 먹는다는 것의 원칙 해가지고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하시는데 이분은 5가지로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먹자, 다양하게 먹자, 신선하고 질 좋은 것을 먹자, 합리적으로 먹자, 맛을 생각하며 먹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마늘, 뭐 슈퍼푸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아몬드라든지 견과류를 챙겨 먹자, 그리고 곡물들. 통곡물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하고는 어쨌든 이제 환경이 다르니까 뭐 밀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는 쌀 같은 것에 대한 뭐 현미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이국적인 냄새가 나면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구나 이거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뭐랄까 확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따 책방이 이제 카페 본주르 안에 있잖아요. 이제 카페 본주르는 원래는 티샵, 티앤아트샵 해가지고요 이게 만들어진 이제 카페인데, 그러니까 티가 원래는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커피를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래도 커피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라고 하면 이제 사람 우리한테 익숙한 건 커피 종류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커피인데 역시나 이제 커피에 대한 이제 매출이 되게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이제 차를 시켜 드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인기를 더해가는 루이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가끔 이제 퍼블릭 레스토랑 같은 데 보면 그런 루이보스나 이런 이제 고급 티백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본주르 같은 경우는 티도 굉장히 고급진 재료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거나 눈여겨본 적이 없는데 여긴 루이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루이보스, 이 차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붉은 차 라고 해도 좋다. 실제로 루이보스는 붉은 덤불이라는 뜻이래요. 차로 마시면 이파리가 점점 붉은 빛을 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루이보스 차는 물에 우려서 따뜻하게 먹어도 좋고 차게 마셔도 좋고 얼려 먹어도 좋대요. 맛은 과일향과 훈연향이 느껴진다고 하고 하지만 루이보스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 차는 그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소화를 도와준대요.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 나라가 루이보스 차의 원산지래요. 정확하게는 케이프주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영화 산통에 이 차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여럿 있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하지만 루이보스 차의 매력은 이게 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대요. 노화 방지가 되나 봐요. 거듭 말하지만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 강력한 우군 으로 각종 암과 퇴행성 질환, 심혈관 질환, 광범위하게는 노화 전반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장이 의뢰 그렇듯 이 차도 유행에 편승한 감이 신상에 의뢰 그렇듯 이 차도 유행에 편승한 감이 있다고 하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루이보스 유행은 이 차가 카페인이나 테인은 차에 함유된 카페인이라고 해요. 테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가 적으니까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가령 커피 이뇨 효과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하면서 이 루이보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 본주에 가서 지금 아침 새벽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밤에 보통 녹화를 하거나 아침에 이제 그 전날 못했으면 아침에 좀 일찍 눈을 뜨게 되면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서 루이보스 차를 한번 먹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었던 구절들 좀 이건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해봐야 되겠다 싶었던 것들이 여럿 있었는데 귤도 우리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귤 많으니까 귤도 굉장히 좋다. 이야기들을 하고요. 의뢰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주스는 과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과일을 먹을까 주스를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그게 그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식이섬유 그러니까 그 과일의 껍질에 있는 그 식이섬유를 이렇게 씹어 먹을 때 그것들이 몸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훨씬 큰데 주스는 그걸 이제 다 갈아 놓은 것들이니까 그냥 뭐 탄산이나 다른 음료들에 비해서는 좋겠지만 과일과 비교했을 때는 과일이 훨씬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엄마들 이제 채소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채소를 좀 먹게 할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채소와 과일을 잘 먹게 하려면 이라는 이제 테마로도 이제 글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4개를 정리해놨네요. 첫 번째. 술수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 술수. 아이들에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토마토 먹을래? 오이 먹을래? 뭐 이렇게 그 같은 채소군에서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에서 씹어서 넘기는 걸 힘들어하면 마시게 해라. 뭐 과일과 채소를 주스, 스무디 차게 먹는 스프 형태로 만들어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거울 효과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아이는 체구가 작으니까 과일과 채소도 미니어처 형태로 제공을 하면 애들이 좋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요리사 모자를 씌워준다. 근데 이거는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 프로그램 보면은 쿠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꼬마 요리사 이런 기타란 모자 씌워서 하는데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면 싫어하던 것들도 막 애착이 가고 내가 만든 거야. 막 이거 어때? 엄마 맛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져왔던 저희 아이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태그를 붙여놨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또 어떤 내용들이 했나? 우리 그리고 또 이제 음식 먹을 때 이제 다이어트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방 연소를 돕는 10가지 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단백질 무지방 유제품 및 지방 연소를 돕는다고 하네요. 아침에 섭취하는 무지방 유제품이 소화되려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넘치던 칼로리가 연소되며 오전 11시쯤 해서 느끼게 되는 공복감도 덜어준다고 해요. 두 번째는 귀리 기울, 연맥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귀리 이렇게 볶은 거를 이렇게 파는 거를 보긴 했는데, 그렇게 흔한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식품이 제공하는 포만감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어떤 TV 봤더니 이렇게 귀리 그 볶은 거를 갈아서 그 우유에 타 먹으니까 이게 막 계속 안에서 막 팽창을 한대요. 그래갖고 그 영양도 괜찮고 약간 후레이크 같은 느낌의 이어서 그것만 먹고도 뭐 살을 말을 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던데, 그 얘기인가 봐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기울은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확 떨어져서 오전이 다 가기도 전에 냉장고나 찬장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증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추를 먹으면 즉각 우리 몸 안의 온도가 높아진다. 매우니까. 그 여파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해요. 근데 몸이 좋은 자극을 받는 셈인데,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 먹어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계피도 있어요. 계피를 섭취하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은 살을 찌우니까, 따라서 당이 적을수록 몸은 가벼워진다. 이런 방정식은 상식 아닌가? 막 이러면서 약간씩 이제 유머나 위트를 이렇게 기술을 하다가 넣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루이보스 차를 마시고 한 잔을 더 먹을 때는 카푸치노에 계피 가루를 좀 이렇게 뿌려서 먹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식초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컵에 따라서 마실 필요까지는 없고, 샐러드나 이제 그 밖에 요리 같은데 자주 활용하는 활용하면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이 적은 육류, 생선, 달걀도 꼽고 있는데,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방이 적은 육류, 생선, 달걀이 바로 그런 단백질이다. 지금 지방 연소를 돕는 10가지 팁 음식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번째는 레몬이네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레몬즙은 건강에 아주 이롭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 아침에 사과 되게 좋다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간식으로 먹는 사과 한 알이 그러니까 지방질이겠죠. 지질의 일부가 체지방으로 달라붙기 전에 연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녹차의 다이어트 효과와 이뇨작용은 매우 뛰어나다고. 그리고 타닌이 아까 차에 있는 카페인 얘기한다 그랬죠. 태닌이었나 본. 타닌이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기억해 두자, 이렇게 써 있고요. 커피도 있네요. 저는 이렇게 믹스 커피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열량이 오히려 높여서 커피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커피에 카페인이 일부 지방을 연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경고도 있지 않네요. 그렇지만 카페인의 부메랑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면 하루 석 잔 이상 커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는 무엇으로 돌아올지 짐작이 가는가? 다시 체지방으로 돌아오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쭉쭉쭉쭉 하다가 재미있던 것 중에 하나는 친환경에 숨겨진 두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럽도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환경 식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화제가 됐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음식들, 식품들의 소비들이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 높아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업화되고 이제 대기업들이 여기 이제 붙고, 그러면서 그 인증의 효력 자체가 조금 많이 그 기준치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은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증 마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슬쩍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팁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친환경 광풍의 언저리에서 로컬 보리즘이라는 새로운 실천적 태도가 나타났다. 이 단어는 10여 년 전 어느 캘리포니아 여성의 머릿속에서 탄생했다고 해요.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 프렌티스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만 먹는다는 생각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그로써 자신이 먹은 음식의 탄소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신선한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을 먹으면서 자기 지역의 농산물 생산자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1마일은 1609m래요. 1609m에 해당하니까 여러분이 로컬 부어라면 여러분 집에서 160km 하고도 900m 떨어진 곳까지라고 해요. 반올림에서 161km라고 하자까지 거 100m 더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써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뭐 한때 로컬 푸드 운동, 뭐 푸드 마일리지, 뭐 탄소 발자국,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환경 운동하는 쪽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멀리서 온 그런 음식은 그 자체가 이제 가공이라든지 썩지 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약품 처리들을 많이 하니까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탄생한 그런 식품들을 먹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한번 동참해 보는 것도 어떻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살찌는 이장이죠.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다루면서는 살찌는 습관들을 버려라. 버리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 이렇게 해서 짜게 먹고 빨리 먹고 딴짓하면서 먹고 잠자기 전에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이 5가지를 조심하라고 하네요. 다 아는데 참 하기가 어렵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뭐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간단한 운동법들 뭐 이런 것들도 앞에서 소개하고 이제 그림, 일러스트로 이렇게 짤막하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통화하면서 허벅지 운동하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리기나 이런 거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할 때 편안한 스포츠웨어 브라들을 착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가벼운 이제 운동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운동하면서 이제 꼭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는데, 여기 딱 이제 태그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면서 오늘은 이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무의식이 이렇게 막 잡아챈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제 들긴 하는데, 운동하면서 꼭 피해야 할 것 1번, 네, 운동 직전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저는 늘 마셨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 오염이 심할 때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나 몰라요. 몸의 소리를 듣되 너무 휘둘리지는 말자. 이건 재밌어요.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운동 일정을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럴수록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발에 맞지 않은 신을 신고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운동화가 답이다. 밥을 먹자마자 운동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허기를 느끼는 상태로도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의외였어요. 우리가 이제 공복에 운동을 해야지 이제 지방을 태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읽었었는데, 허기는 운동의 적이다. 그렇지만 허기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을 갈 때 가벼운 먹을거리하고 물을 늘 가지고 다니라고 해요.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끼면 벌써 늦다고. 자동차가 달릴 때 연료가 필요하듯이 운동을 앞둔 신체에도 최대한의 연료가 확보되어서 있으면 좋다. 약간 이제 다이어트 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는 하는데, 배가 고프면 뭐라도 조금씩 먹으라고 해요. 시리얼 바나 뭐 견과류 소량으로도 이제 든든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를, 그런 것들을 먹을 걸 갖고 다니라고 하시고, 이유 없이 운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네요. 네, 오히려 잘하던 운동을 갑자기 딱 중단을 하면 혈관의 확장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오히려 동맥이 굳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잘하던 거는 그냥 계속 잘하라고.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은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평생 해야 되는 거야 운동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지연시키다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슬쩍슬쩍 맞아 이랬었지. 계속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계속 상기시키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맞아 오늘 물을 안 먹었네. 물을 또 먹어주고 오늘 과일을 또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네.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나빠지는 몸들이잖아요. 운동도 의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몸에 탁 습관으로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잡히기 전에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건강법. 네, 옛다 책.